직장 상사에게 실수를 들켰을 때 순간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은 적 없으신가요?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불편했던 적은요? 화가 나서 가족에게 상처되는 말을 내뱉고 밤새 후회했던 경험은요? 우리는 매일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들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깨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4가지 말에 대해 경고하셨는데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오늘은 이 4가지 말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 작은 거짓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의 크기나 의도와 상관없이 모든 거짓말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거짓말은 마치 작은 균열처럼 시작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실적을 살짝 부풀려 보고했다가 나중에 감사에 걸려서 더 큰 문제가 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결국 거짓말의 덫에 갇혀버리는 거죠. 친구에게 약속을 못 지킨다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핑계를 댔는데 나중에 그날 인스타 스토리에 카페 인증샷이 올라가서 우정이 한순간에 금이 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거짓말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관계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신뢰를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신뢰는 쌓는데 몇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단 몇 초면 충분하거든요. 한번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면 나중에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첫 번째 바른 말은 진실어입니다. 모든 관계의 기초는 투명함과 정직함에 있다는 가르침이죠.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은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양설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말을 뜻합니다. 너 그거 알아? 팀장님이 사실 너 이번 프로젝트에서 빼려고 한대. 이런 식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망쳐놓는지 모릅니다. 이간질하는 말의 위험성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를 망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파장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전체 조직이나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려놓는 거죠. 친구 그룹에서 누군가가 A가 너한테는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B한테는 네 욕했어 라는 식으로 이간질을 하면 그룹 전체가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단톡방에서 이런 말 한마디가 수년간 쌓아온 우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질투심이나 분노 때문입니다.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혹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싫을 때 이런 말로 보복하려는 거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 바른 말은 화합어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건 이런 의도였을 것 같아 하며 서로를 이해시키는 말. 그런 말이야말로 진정한 힘을 가진 말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거칠고 상처 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악구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거나 깎아내리는 모든 형태의 말을 포함합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는 독설, 누군가를 무시하는 말투,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며 공격하는 말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거친 말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남기는 상처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육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마음속에 남아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부모가 화가 나서 취업 준비생인 자녀에게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하니?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라고 한 말 한마디가 그 자녀의 자존감을 평생 짓누를 수 있습니다. 연인에게 화풀이로 너랑 만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라고 던진 말이 관계를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통제력을 잃고 가장 상처되는 말을 선택해서 던집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세 번째 바른 말은 에어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도 못해? 가 아니라 이 부분이 어려웠나 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쓸데없는 잡담입니다. 불교에서는 기여라고 하는데 의미 없고 생산적이지 못한 말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시간 낭비를 넘어서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집중력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에 의미 없는 댓글을 달고 회사 카톡방에서 별 내용 없는 수다를 떨고 연예인 가십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SNS에서 남의 논쟁이나 말싸움을 보며 시간을 보내면 정작 자신의 성장이나
의미 있는 관계 형성에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네 번째 바른 말은 여실어입니다. 필요하고 적절한 때에 의미 있고 유익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을 하기에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 업을 만들어냅니다. 긍정적인 말은 좋은 업을 만들고 부정적인 말은 나쁜 업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한 말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은 정말 무섭습니다. 칼처럼 사람을 베어 죽일 수도 있고 약처럼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네 가지 해로운 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팀 회의에서 동료가 당신의 기획안을 비판했을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면서 지금 내가 화가 나 있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감정에 휩쓸려 거친 말을 내뱉는 대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민을 기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룸메이트가 설거지를 안 해놓았을 때 저 친구도 요즘 야근이 많아서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면 너는 왜 맨날 안 치우냐는 말 대신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묵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다른 팀원 험담을 시작했을 때 굳이 동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거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모든 순간에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말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연인이 데이트 약속을 자주 취소할 때 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따지기보다는 요즘 우리 만나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서 아쉬워. 다음 주말엔 꼭 같이 시간 보내면 좋겠어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다섯 번째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이 글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분노에 차서 장문의 비난글을 쓴다면 게시하기 전에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읽어보세요. 한번 SNS에 올린 말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는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진로 문제로 잔소리하실 때 부모님은 제 인생 모르잖아요 라고 비난하면 싸움만 납니다. 대신 부모님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제안하면 훨씬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경청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친구가 직장 고민을 털어놓을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친구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듣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세요. 여덟 번째는 세 가지 관문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SNS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논란을 봤을 때 공유하기 전에 세 가지를 체크하세요. 이것이 진실인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선한 의도인가?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아홉 번째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친구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면 어제 내가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어. 정말 미안해. 나도 그 말을 하고 나서 밤새 후회했어 라고 카톡으로라도 사과하세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열 번째는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서 오늘 내가 한 말들을 되돌아보세요. 핸드폰 메모장에 오늘 내가 한 말 중 후회되는 것, 잘한 것, 내일 개선할 것을 적어보세요. 이런 성찰을 매일 반복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어라고 합니다. 8 정도의 하나로 바른 말을 하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중요한 수행 방법이라는 거죠. 말을 조심하는 것은 단순히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의식을 높이는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소통의 수단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한 번의 부주의한 트윗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악플 하나가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4가지 해로운 말을 피하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거칠게 말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대해 성찰하고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큰 진전입니다. 당신의 말이 바뀌면 당신의 세계가 바뀝니다. 거짓말로 인한 죄책감, 이간질로 인한 불안감, 거친 말로 인한 후회, 쓸데없는 말로 인한 공허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함과 충만함이 찾아올 것입니다.